자, 김 기자 오늘 무슨 주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11월 초에 열릴 예정인 일본 관함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관함식이요. 네, 그러니까 볼관자, 네, 배함자 해서 그 그렇습니다. 관함식이겠네요. 네, 예. 그런데 이 관함식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을 오는 11월 초에 열리는 자신들의 관함식에 초청했는데요. 우리 군함을 보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음, 우리 군함을 그 일본에서 하는 관함식에 참가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군요. 네, 근데 이제 관함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서 뭐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 도대체 이 관함식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군함의 전투 태세와 승조원들을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 나라의 군함들이 참가하는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 행사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일본은 오는 11월 6일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을 가나가와현 사가미만 해상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21개국은 해군 간의 협력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서태평양 해군회의라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관함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서태평양 해군회의 회원국 중에 이번에 초청받지 못한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예. 그 서태평양 해군 해군회의, 예, 회의라는 그런 그 뭐죠? 행사가 있나 보네요. 네,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예, 그 협의체가 있군요. 네, 21개국.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를 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관함식이라고 하면 바다 위에서 엄청나게 큰 군함들이 쭉 줄지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습니다. 연출되겠네요. 좀 전에 네네, 이제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 네. 예, 굉장히 장관일 것 같은데 김 기자는 혹시 그 관함식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직접 보지 이 못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인데요. 예. 그렇군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 한번 좀 보고 싶으네요. 저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요, 제가 찾은 사진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관함식 사진인 예, 것 그렇습니다. 우리 같습니다. 해군 함정들이네. 예, 다음 사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관람하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가능한 것 같은데, 예, 언제 한번 저도 저희 가서 직접 한번 배들 이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김 기자님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 이 관함식이라는 게 자기 나라 해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자기 나라 군함들을 자랑하는 거야 뭐 그거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근데 외국 군함까지 이렇게 초청을 하는가 봐요. 네. 먼저 해군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네, 바다가 지구 표면 한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해군들은 국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해군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복장이나 계급, 관습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해군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인데요. 관함식도 그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관함식이 열리면 여기 참가하는 여러 나라의 함정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양한 교류 행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 훈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서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이 예 그렇습니다. 군대끼리인데 그러면서도 예, 이제 뱃사람이라는 예 공통점이 그런 있는 또 거죠. 유대감이 있나 봅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이 해군 군복들은요 어느 나라나 다 좀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예, 하얀 그 이 여름에는 이제 흰색이고 겨울에는 검은색.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뽀빠이가 입고 있는 예, 그거잖아요. 예. 나름 굉장히 좀 특이하고 멋있는 그런 군복인데, 예, 어느 나라나 그렇게 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군함이지만 어쨌든 이런 관함식 같은 행사를 해서 서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평화 이 증진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전에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관함식에 일본 그 군함들이 온다든가 네. 자위대 군함들이 온다든가 또 일본에서 하는 관함식에 우리 군함이 실제로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일본이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994년 이후 우리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각각 두 차례씩 상대방 국가가 개최하는 관함식에 참석했습니다. 예. 꼭 관함식 참석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항구를 친선 방문했던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자신들이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하겠다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는데요. 국방부는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 관계를 감안하면 선뜻 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리가 사유라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까닭인데요. 그런데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일본 자위대가 군기로 사용하는 우길기 문제입니다. 역시 또 이제 우길기가 문제네요. 네. 예. 그러면 우리 군함이 일본 관함식에 가면 뭐 우길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관함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바로 해상사열 행사인데요. 이때는 관함식을 주관하는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좌승함이요. 예, 사열을 받는 함정에 올라서 다른 나라 함정들을 사열하게 됩니다. 예. 이때 각 함정들은 좌승함에 대해서 경례를 하게 되는데요. 우길기가 걸려 있는 일본 함정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대함 경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관함식을 주관하는 국가의 군 예, 통수권자라면 그럼 일본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건. 예, 기시다 총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길기가 그 뒤에 있을 테고 네, 거기에 대고 우리 이 군함들이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 우길기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전범기로 인식돼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하기는 뭐 우리 함정이 일본에 가서 국일기 앞에다가 경례를 하는 그런 게 우리 그 감정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우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관함식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두 차례 갔었고 일본이 또 두 차례 우리 관함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왜 이 우길기 때문에 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과거 사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복 후에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때가 1996년 9월 1일이었습니다. 4,000톤급 연습함 카시마와 3,000톤급 호위함 사와유키가 부산항에 들어왔던 건데요. 일본 함정의 부산 방문은 1994년 우리 해군 사원 생도들을 태운 군함이 도쿄만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이었습니다. 예. 이후 1998년 부산과 진해 등지에서 열렸던 국제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묘코가 참가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2007년 9월 12일 일본 자위대 함정이 잠깐만요. 인천항을 지금 이 그렇습니다. 사진이죠. 예. 이거 우리 해군이 당시에 배포했던 사진입니다. 예. 근데 저 배 끝에 보면은 그 우길기가 있죠. 걸려 있죠. 예, 선명하게 예, 잘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09년 7월 8일 강원도 동해항에 입항했던 해상자위대 함정에도 우길기가 개항돼 있습니다. 저렇게 우길기가 있는데 그 앞에 저 군인들은 우리 해군 수령들입니다. 우리 군인들입니까? 네. 예. 우리 해군 병사들이 지금 우길기가 달려 있는 일본 군함 앞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네. 장면이군요. 장소는 예. 동해항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때까지는 우길기를 탄 이제 군함이 정말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우길기가 문제가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우길기 문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0월 열렸던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 관함식 때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우리 군함을 보내서 아베 총리에게 해상 사유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15년이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일 때였죠. 예, 박근혜 정권 때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민주당이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이 아베 총리한테 해상 사유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당시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군 대조영함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대조영함에 탔던 우리 장병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탄 구라마함을 지나면서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는데요. 당시 구라마함에는 우길기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열렸던 제주 국제 관함식 때는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함정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때는 결국 일본이 불참을 결정했는데요. 근데 뭐 2018년이면 네, 이때는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진보 정권이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이면 또 야당 의원이네요. 네. 이제 보수 정당이지만 또 네네. 야당이니까 또 이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후로 양국 해군 사이의 교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관함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예. 지금 댓글을 보면은요. 김미니미니님께서 우길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고 닥터 킴님께서는요. 군함식에 가는 게 부적절할 정도인데 동맹도 아닌 일본이 더구나 그 군대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진보 그러니까 보수 뭐 가릴 것 없이 어쨌든 간에 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렇습니다. 예, 모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군요. 예. 그 실제로요. 2018년도 이 제주 관함식에서는 그 일본 자위대한테 우리 그 정부가 우길기를 떼고 와라. 오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아예 그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제주 관함식에 해상자위대는 불참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우길기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두 차례 관함식에 우길기를 달고 참가했었다는 전례를 들어서 개항을 고집했습니다.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고요. 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는 우길기를 내리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공격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우리 쪽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함식에 불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 군함에 우길기를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자위대는 이 우길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네, 군함은 국제법적으로 소속 국가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건데요. 외국 항구에 정박할 때는 배 앞머리에 소속 국가의 국기를 그리고 배 뒷부분에는 군함기 또는 해군기를 답니다. 그러니까 우길기가 네, 그 일본 그 자위대의 해상 자위대의 군기인 것이죠. 예, 해군기인 거네요. 네네. 예.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지만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자위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상자위대는 세계 5위권 내의 전력을 보유한 강력한 해상 세력이죠. 이 해상자위대가 과거 제국주의 일본 해군의 깃발과 동일한 길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민족에게 우길기는 19세기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하면서 사용했던 전범기로 인식되고 있죠. 그렇기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해상 자위대로서는 우길기가 해군기이기 네.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자위대는 해상 자위대는 왜 하필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우길기를 이 상징을 그 해군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로 채택을 했을까 하는 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예, 일전에 우리 일본 직격 방송에서 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육상 자유대도 해군 그 해상 자유대처럼 우길기를 쓰기는 하는데 네. 이 좀 간략한 것을 이제 간략화한 것을 쓴다는 거예요. 육상 네네. 자유대는. 네. 근데 유독 해상 자유대만 이렇게 2차 대전 전에 제국 그 해군에서 쓰던 것을 똑같이 그대로 가져와서 온전한 우길기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육군과 해군 모두 우길기를 군기로 사용했습니다. 예, 지금 저기 그 화면을 그래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 육상자위대가 쓰고 있는 그렇죠. 우길기고, 예, 예, 오른쪽이 이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 우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육상자위대의 이 저것도 사실 조금 간략화됐죠. 예, 우길기죠. 사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전 거보다 좀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그 조금 그 만화스럽게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네. 오른쪽에 있는 해상자위대의 이 해군기는 정말 뭐 옛날 그 거의 제국 해군, 똑같습니다. 예, 네. 제국 해군이 쓰던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뒤 미군에 의해서 일본군은 해체됐는데요.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경찰 예비대와 해상 경비대라는 준 군사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해상 경비대의 경우에는 장교와 부사관 거의 대부분이 옛 일본 제국 해군 출신들이었습니다. 이후 1954년 자위대법이 제정되면서 해상 자위대가 탄생한 건데요. 인적 구성이 이렇다 보니 해상 자위대는 유달리 제국주의 일본군의 색채가 강합니다. 함정 이름에 과거 일제 해군 시절 군함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고 옛 해군기였던 우길기도 그대로 자위대의 깃발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예. 이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해상 자위대는 고스란히 일본 해군을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김도훈 기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게 되면 원치 않게 그 우길기 앞에서 경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네. 또 그걸 우려해서 참가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우리도 안 가면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함식 자체가 어떤 외교 행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가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기가 사실은 좀뭐 이렇게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관함식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는데요. 정부는 아직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참가를 한다면 어떤 함정을 몇 척이나 보낼 건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전에 국회에서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길기는 일본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오던 것이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길기가 개양이 됐더라도 우리가 참가를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정부의 국방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정부는 관함식에 우리 군함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실제로 또 그 정치권에서는 일부 뭐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좌우간 뭐 이 정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본과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달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 이유가 아마 지금 이 정권의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도 보니까 갤럽 조사가 2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그렇습니다. 최저치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24%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최저치를 또 찍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율이 높았다면 이 관함식의 군함을 보내는 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마 그냥 감수하고,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을 네.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일본의 이 기시다 총리도요.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도 자국 그 국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그런 그 맞습니다.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관함식 관련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관함식이 아까 11월 6일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혹시 그 국방부 같은데 네. 직접 한번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요. 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일부에서는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 수군기 있죠? 이 숫자기라고 하는데 네. 조선시대 수군의 이 장군기라고 합니다. 네. 그 숫자기를 달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 바탕에 이제 까만 글씨로 이렇게 장군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숫자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년 전에 제주 관함식 때 예.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 일본 TV에 나온 화면을 캡처한 그런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숫자기를 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숫자기 개양 외에도 독도함이나 충무공 이순신함을 보내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배도 아니고 독도함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충무공 이순신함이니까 네. 다분히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예. 허용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참가를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참가가 자칫하면 한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숫자기를 맨 처음에 사용한 게 2018년 10월 2018년이죠. 제주 국제 관함식 때였습니다. 제주 관함식에서 네. 이렇게 했었죠. 이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했던 좌승함 일출봉함에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 대장기였던 숫자기가 걸렸습니다.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사진이 또 나오는데 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은 우리가 거의 못 오게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대신에 우리 군함에는 저렇게 이순신 장군기라고 하는 그 숫자기를 걸었으니까 나름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요즘 대일 굴욕 외교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짜증이 나는데 우리 전 국민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대처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그 시절이 그립네요. 4년 전 제주 국제 관함식 때는 우길기 개양 문제로 일본이 불참을 결정했죠. 그때 당시 일본은 우리 해군의 숫자기 개양을 문제 삼아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 숫자기 개양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개양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 방침에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길기 개양이 일본 제국주의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일본인들에게 숫자기는 조선 수군에게 참패했던 과거의 아픔을 소환하는 거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든 일제 침략이든 모두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점을 망각한 뻔뻔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참에 이 숫자기를 해군기로 그냥 교체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해군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국제 관례나 그동안에 굳어져 왔던 그런 게 있어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나라 이 해군기를 좀 찾아봤어요. 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미국 해군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저렇게 당연하겠지만 저렇게 해군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게 미군기이고요.
미군 영국 해군기고 영국 이게 해군기입니다. 지금 영국 해군기입니다. 영국 해군기인데 뭐 요거는 예, 영국기를 뭐 이쪽 이렇게 어쨌든 뭐 4분의 1로 나눠서 영국 국기를 갖다가 한쪽에다 이렇게 올려놨네요. 네, 예,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기입니다. 음, 예, 이거 우리 해군의 해군기입니다. 딱 보니까 이 태극 마크가 가운데 있어서 야 우리 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렇게 해군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해군기를 그러니까 이제 관함식에 참가한 이 배들이 네. 저렇게 이 주로 정박 국기하고 예. 국기하고 해군기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달고 예, 이렇게 예. 참가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상대방 그러니까 함정이 머무는 국가의 국기를 개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배 함정 중간에 마스터라고 아하.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상대방 국가의 국기를 예. 근데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은 서로 상대방 국기의 국기를 개항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요, 뭐 군사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부가 이 어느 나라를 상대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이런 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뭐 속도 조절이랄까요? 이런 게 네. 필요해 보입니다. 속도 조절이요. 예. 이번 관함식 같은 경우에도 예.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자위대 그 관련 인사들이 하는 게 2018년 12월 달에 우리 해군하고 일본 초계기하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함식에 참석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이게 팽팽한 주장만 있을 뿐이고 사실은 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근데 사람들이 아주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갖고서 오라고 하는 네, 게 무슨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뭐 이게 단순한 그 국민 감정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이게 문제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레이더 문제도 있고 네. 또 한일 수출 규제도 여전히 있고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아직 남아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동 기자 그 말씀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좀 보고서 좀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덜컥 뭐 초대한다고 해서 덜컥 막 기다렸다는 듯이 가가지고 이렇게 참가하는 것도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예, 이 관함식 참가 문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개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